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북핵 미사일 위기가 아주 중중하죠. 예,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핵 미사일을 북한이 뭐 체제가 이제 말하자면 경제가 파탄이 나서 그렇다, 뭐 미국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 이런 좌파가 퍼뜨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북의 취한 정책들을 보면, 북의 체질을 보면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군사 지정학 구도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제가 삼축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게 지금 북이 이제 막바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 체제는 군생 군사입니다. 군사 지정학 구도에 의해서 생겨나고 군사 지정학 구도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오늘 그 같은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전체 다 얘기한 거예요. 한 1시간쯤 걸친 이야기니까 바쁘신 분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다 메시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보시면 그 깊은 숨은 내막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이 이보다 더 도발적일 수 없지요. 마치 별이 죽어갈 때 찬란한 빛을 내뿜는 초신성이 되듯 악마도 마지막엔 화려한 불꽃놀이 발악을 하는 듯 싶습니다. 1월 30일경에는 한 달 반 만에 고체연료 연소 실험을 했습니다. 고체연료가 되면 느닷없이 아무 조짐 없이 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짐은 좀 있죠. 네, 이동식 발사 차량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질질 끌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MIRV, 아마 이게 Multiple Individual Re-entry Vehicle인가 그래요. MIRV, 즉 다시 말하자면 탄두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사거리를 늘려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핵탄두를 소형화시켜 심지어 장사정 포탄 앞에도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핵과 미사일의 축제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위험한 건 이왕 망한 거 같이 망하자, 지구 파괴 게임, 인류 멸종 게임에 중국과 러시아가 뛰어들 그런 상태도 됩니다. 우크라 전쟁에서 진 러시아는 도끼가 바짝 오른 상태가 될 겁니다. 또한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몰릴 대로 몰려서 빈사 상태에 이르는 중국도 도끼가 바짝 오른 상태가 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마구마구 핵과 미사일의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왕 망한 거 같이 망하자, 지구 파괴 게임, 인류 멸종 게임에 나서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겁을 먹고 울부짖으면 안 됩니다. 오직 지혜와 용기와 인내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동북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서식하는 생명종이 됐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 관해 한미일 삼각 확장 저지력을 어마무시하게 강화할 겁니다.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 CSIS는 다음 8가지를 권고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9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한미일 삼각체제이기 때문에 8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핵무기 사용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기획한다. 둘째, 미국 전략사령부, 핵무기 운영사령부에 한국 장교가 배치된다. 셋째, 미국의 군사위성 데이터에 한국 요원이 직접 접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국군 지휘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미국이 이 동북아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사 시위를 마구마구 자주자주 실행한다. 여섯째, 핵탄두 순항미사일, 아직 준비 안 됐죠.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붙박이로 배치한다. 일곱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붙박이로 배치한다. 여덟째, 전술 핵폭탄을 투여할 수 있는 전투기, 이걸 듀얼 기능 전투기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수용하는 시설을 한국에 설치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핵, 말하자면 확장 억지
강화 실행 방안을 CSIS가 권고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중 상당수가 아마 그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 한미일의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아주 그냥 대단하게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슈톨텐베르크가 오늘 이제 일본에서 아주 그 F2, 일본의 이제 그 F2, 그러니까 F-16이에요. 일본의 F-16이에요. F2에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F-16을 지원해달라, 혹은 일본의 F2가 F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 이걸 이제 몸으로 이렇게, 말로는 아니지만 몸으로 연출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 말이 아주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만간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지금 매우 심사가 복잡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개고생하니까 시진핑이 그걸 보고서 겁이 나서 동아시아에서 도발이 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 유럽인들이,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도와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이러한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북한을 이제 구실로 내세워서 차세대 탄도탄 요격 방어 체제, 차세대 MD에 관한 연구 개발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를 내세우거나 중국을 내세우면 괜히 세상이 시끄럽죠. 그러나 북한을 내세우면 시비를 못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러시아를 내세우거나 중국을 직접 내세우면 러시아와 중국이 길길이 날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안에서도 거 봐라, 이제 집권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거 봐라, 말하자면 러시아를 잘못 따라서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 거 봐라, 중국을 잘못 따라서 세상이 더 망가졌다. 뭐 이렇게 날뜁니다. 그러나 북한을 내세우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또 미국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또한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양산할 겁니다. 올해 내년에 지상발사 극초음속 무기, 이걸 미국에서는 Long Range Hypersonic Weapon 그래가지고 LRHW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미 육군이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HGV, 그러니까 유형 방식이죠. 탄도,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바깥과 대기권 경계면에서 통통통통 물수제비를 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공군에서는 두 개가 또 됩니다. 하나는 킨잘과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쏘아 올리면 ARRW라는 애인데, 에어 런치드 래피드 리스폰스 웨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 뭐 이런 뜻이죠. 예, 그건 이제 비행기에서 쏘면 킨잘처럼 이제 궤도 위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대기권의 그 경계면에서 무수제비를 탕탕탕탕 튀어가지고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군에서는 그것과 달리 또 HACM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생산 단계에 거의 들어갔어요. 그건 하이퍼소닉 어택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권 그 경계면으로 안 가고 그냥 그 대기권 안에서 하이퍼소닉으로 움직여요. 예, 그 극초음속으로. 이 어느 경우가 됐든 미국은 아마 종말 단계의 통신 유도 기능이 상당히 강화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지금 3종이 한꺼번에 지금 생산 배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그 기술의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그게 뭐 어떤 그 확실한 어떤 이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러시아 지르콘 지대함 함대함 극초음속 무기가 무섭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예, 이 지르콘이 지금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겁니다.
이거는 함정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는 땅에서도 하고 배에서도 합니다. 또 러시아의 그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이제 그 비행기 그 배에다가 지금 저 사진에 그 빨간 점 쳐놓은 거예요. 그 일종의 이스칸데르예요. 탄도미사일을 비행기 배에다 싣고 올라가서 그냥 그 일반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행기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동풍 17 앞에서 매달아서 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풍 17은 발사체고요. 그 앞에 매달아서 쏘는 거는 DFZF라고 부릅니다. DFZF.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중국이 앞섰다, 뭐 러시아가 앞섰다는데 이게 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무기가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그러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좀 더 확실하게 개발을 했고 그것이 올해 내년에 이제 생산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힘과 기반을 갖춘 놈이 고지능 게임을 하겠다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나 중국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힘과 기반을 갖춘 놈을 군사 지정학에서는 스테이터스 코 안트라고 합니다. 기존 강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예, 기존 강자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유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합니다. 또 페이스를 장악하기 좋고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좋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기존 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종북, 종중이 개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죄송합니다. 개를 제가 모욕했군요. 네, 종중, 종북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서는 미국이 기존 강자입니다. 이 기존 강자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고지능 게임을 시작하면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북한 그리고 그를 내세운 중국의 동아시아 군사 지정학 도발 한마디로 못된 겁니다. 예, 못된 겁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사나울수록 멍청한 법이죠. 유연할수록 지능적인 법입니다. 예, 노자 도덕경에서는 유연해야 이긴다. 그래서 유연한 걸 물에 비유를 해서 상선약수, 최고는 물과 같이 유연한 거다. 그럼 거기에 한번 빗대가지고 제일 나쁜 거, 그러니까 그 하악, 제일 나쁜 거. 하악은 뭐겠냐? 예, 하악 약화. 그건 불과 같이 사납게 막 확 불타오르는 거다. 진핑이한테 어떤 거냐 물어볼까요? 어떤 상태냐 너는 지금? 정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어떤 상태냐?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얘들이 하악 약화 같은 상태야? 상선 약수 같은 상태야?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광고가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이제 점점 접근해 갑니다. 북한 김일성 영생교에게 핵무장은 죽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걸 김일성 영생교라고 왜 부르냐. 네, 거기서는 영생하는 수령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죠. 예, 수령은 영생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일이 수령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국방위원장. 또 김정은도 수령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예, 수령은 단 하나입니다. 예, 영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령께서, 위대한 수령께서 말하자면 조선 사람에게 현대적인 민족됨을 가르쳐 주셨죠. 네, 그래서 민족의 태양이시고 또 그분께서 또 위대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드셨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예, 공화국이라고 부르지만 김일성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북한 헌법 서문에 김일성의 나라란 말을, 김일성이란 단어를 한 10대 번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종교 체계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그 세계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종교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세계에서 말하자면 한 2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무려 2천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종교죠. 말하자면 아주 살벌한 종교입니다. 예, 김일성 영생교인데 이게 또 왜 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예, 정치 철학에서는 전체주의는 정치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political religion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국가가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 전체주의에서
종교를 때려잡는 겁니다. 왜냐? 나 국가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해? 너 유사상품 파는 놈이야. 너 나와봐 죽어 꽝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때려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일성 영생교란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핵무장은 죽는 자리입니다. 핵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박살나는 거 보십시오. 핵이 없어서 박살나나요? 핵에는 일정한 역사적 배경과 또 일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역사적 그 배경이 없으면 그냥 깡패 도발 집단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또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뭐 옆에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뭐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면 이거는 이제 핵무장 슈퍼 깡패가 이제 확실히 되는 거죠. 도태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핵무장을 한 미국, 영국, 러시아는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이 2차 대전이라 그러면 유럽적 전쟁을 얘기하고요. 태평양 전쟁이라 그러면 이제 태평양 쪽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939년에 2차 대전 유럽 전쟁이 시작됐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독일이 전면 침공한 건 1941년이죠. 그럼 그 앞에 2년 동안 뭐 사람 많이 죽었냐? 실제로 많이 안 죽었습니다. 유럽 전쟁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몇 천만 명 죽어나가는 건 왜, 어디서 죽어나간 거야? 동유럽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련과 나치가 전쟁하면서 죽어나갔어요. 유럽 전쟁의 대부분의 사망자는, 그러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망자는 전부 이 동유럽과 소련 쪽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이 제2차 대전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소련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은 제2차 대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고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죠. 또 프랑스는 현대 수학, 현대 과학, 또 현대적 국가제도, 또 현대적 국민군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면 못 말려요. 실력도 있고, 그럼 말릴 명분도 없고. 그 프랑스는 이를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중국은 모택동에 저거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 중국은 사람 많아 해. 한 5억 명 죽어도 괜찮아 해. 얼마든지 죽여봐 해. 그러고서 일 저질러 버렸어요. 자급자족 상태에서. 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좀 다르죠. 이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가 상당한 특별 대접을 하고 심지어 일제가 자기 일본인들과 동화시키려고 시도했던 초특급 대우를 받은 식민지로 분류됩니다. 여기가.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 5%쯤은 거의 전범 국가로 분류돼요. 농담 삼아서 말을 하자면. 우리는 우리 선배들 정말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하고 항일투쟁 많이 했어.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바깥에서 볼 때는 쟤들 거의 뭐 일본 따까리였던 애들 아니야? 거의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자면 건국의 그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 한 명은 아니지만 그 선배 세대 전체를 이끌고 무려 1904년부터 1899년부터 이끌고 거의 반세기 동안 이끌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 흐름이 없었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일본에 부역한 초특급 대우를 받은 식민지 이렇게 그냥 분류돼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저질렀던 짓을 보면 심지어 타이완에서조차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의병을 진압했을 때 목을 잘라가지고 수북하게 머리를 쌓아놓고 사진 찍은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일본은 타이완에서 그 무장투쟁을 진압했을 때 그 반란 집단이라 그럴까? 그 독립 저항 세력이라 그럴까? 거기를 목을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앞에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서 거기서 기념사진 찍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그 과거,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모습과 밖에서 보는 눈이 좀 다르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죽는 자리라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 세계 시스템 차원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서 보면 인류 공적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테러 집단이 되어버려요.
핵을 가지는 순간. 이게 멍청한 짓이에요. 북한이 지금은 중국의 비호 아래 숨을 쉬고 있지만 중국이 언제까지 싸고 돌 수 있겠어요? 중국이 만약에 제압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살이 목숨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중국이 북한 핵 미사일을 싸고 도는 것은 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별동부대, 중국의 도발 하청업체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이 죽는 자리인 두 번째 이유는 핵무기 개발이 북한의 경우 핵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가뜩이나 악마적으로 망가진 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병적으로 경화돼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나 변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 0.001%의 가능성마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핵이 죽는 자리인 세 번째 이유는 호소력, 설득력, 선동력, 일종의 소프트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말하자면 순결한 백이민족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가난한 형제국가, 이런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북한이 동정표를 많이 받겠어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저 깡통 좌파부터 이렇게 머리 헷갈리는 사람들한테 북에 핵이 없다면, 그 다음에 지금 북에 핵이 없다면, 북에 핵과 미사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비록 중국 의용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미국과 당당히 싸우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국가로서 우리는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입니다. 우리는 주체성 그 자체의 상징입니다. 이런 말이 먹히죠. 근데 이제 그런 말 더 이상 안 먹히잖아요. 그 호소력, 선동력, 그 소프트 파워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저게 죽는 자리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해야 되는데 힘과 힘 가지고는 연명이 안 되니까 그게 다 이제 막혀버린 거죠, 길이. 네. 이제 한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좌빨들이 하도 불어넣어가지고 북한을 증오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대신에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거죠. 저 친북 풍조는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예, 스톡홀름 신드롬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허스트라고 언론 재벌의 상속녀가, 언론 재벌의 상속녀가 이제 테러 단체에 납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테러 단체 일원이 돼서 같이 은행을 털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 자기를 붙잡고 있는 범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과 동조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이 유리해진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북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북을 좋게만 봐주려는 심리가 작동한다고. 우리를 설마 저 핵으로 까겠냐? 아니다. 북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북이 미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거다. 북은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고 같은 조선인이고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순결한 백이민족이고 이런 식의 스톡홀름 신드롬 증상이죠. 친북은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그거를 좌빨들이 계속해서 세뇌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는 계속 사회가 밑바닥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시일이 너무 흘렀죠. 거기다가 북한의 뒷배인 중국의 넌더리를 내게 되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80%인데 아마 오늘 조사하면 81%일 거예요. 거의 하루에 0.05%씩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반중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더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저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이제. 예, 그런데 북한에 바보만 있었던 걸까요? 왜 핵무장이라는 죽을 꾀를 냈던 걸까요? 90년대 중반에. 흔히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 파탄과 체조 안보를 이유로 꼽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많이 퍼뜨린 거죠.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기 때문에 핵으로 한국을 겁박해서 삥을 뜯기 위함이다. 경제 파탄 원인론이죠. 또한 이제 미국이 잡아먹으려 하니까 핵으로 무장한 것이다. 이건 이제 체제 안보 원인론이죠. 좌빨들은 이 두 가지만 강조하죠. 이거 다 맞짱 꽝입니다. 네. 경제 파탄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 파탄 원인론을 믿게 되면
야, 그러면 퍼주면은 얌전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퍼주면 더 그 돈으로 더 무장하죠. 그 다음에 체제 위협 원인론을 믿게 되면은 그러면 미군이 좀 물러나고 말이야. 주한미군이 좀 철수를 하든지 주한미군이 좀 줄어들든지 한미 뭐 훈련 같은 거 안 하면 그러면 핵위협이 좀 덜해질 거 아니야. 이것도 더 웃기는 소리죠. 한미동맹이 깨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중국에 잡혀먹기죠. 네. 여기서 경제 파탄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북한 지배 집단에게요. 경제 파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인민은. 개돼지는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인민은 식인종이 되지 않는 한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인민이란 존재는 뭐냐? 얼마든지 밟아 죽이고 세뇌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물 그 자체입니다.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신문, 라디오, 뭐 텔레비,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 그다음 국가 관료 체제, 이거를 이용한 세뇌, 감시, 통신, 통제, 처벌, 이 테크닉, 현대문명의 테크닉, 이걸 사용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한번 이 체제가 들어오면 인민은 문제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주의가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걸 밝힌 게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이죠. 아주 끔찍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잘 망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 뭐 내일 무너집니다. 모레 무너집니다. 그런 얘기 그냥 귀에 듣고서 흘리세요. 중국은요. 좀비가 되어서 지긋지긋하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메가더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져갈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백모가 말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망하지 않는다. 좀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백모의 말이 아니라 최근 해외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회경제가 깊게 침체하고 지방정부조차도 부도가 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정 급하면 통화를 찍어내서 대충 뭐 막아서 돌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뭐 가끔씩 또 이런저런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발작적인 쏠림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풀어놨더니 3년 만에 코로나를 풀어놓으니까 통제를 지금 중국에 무슨 뭐 여행바람, 관광바람이 불어가지고 미쳐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화장장에서 계속 태우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어. 줄 서가지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북한 체제가 저렇게 좀비 상태가 돼갖고도 안 망하는데 그럼 좀비로 변해서 얼마든지 변신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중국 체제가 쉽게 붕괴할 리가 없죠. 좀비가 될 뿐이죠. 네, 전체주의는 좀비로 변신해서 뭐 체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죠. 좀비는 늙어 죽지 않잖아요. 예. 다시 말해 북한이 경제 파탄에 내몰려서 핵무장을 선택했다. 이건 아니에요. 얘들은 좀비로 변신해서 얼마든지 살아. 인민이라는 거는 그냥 관리하고 통제하고 처벌해야 될 대상물이지 거기서 뭐 몇백만이 굶어 죽는다? 중국 같으면 대약진 때 5천만 이상 굶어 죽었거든요. 5천만이요? 인구의 한 10% 굶어 죽었어요. 그때 중국 인구 한 6, 7억밖에 안 돼요. 1950년대 말에. 그 다음에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바로 또 문혁 시작해서 문혁 때 맞아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거의 2천만 가까이 되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인간은 지배하고 통제해야 될 동물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얘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핵무장했다? 그래가지고 핵무장한 거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땡깡 부리는 거다? 이거 좌빨이 퍼뜨린 소리예요. 아닙니다. 전부 다 군사지정학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주의는 군사지정학에 의해서 생겨나고 군사지정학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사일 무장은 WMD 대량 파괴 무기 무장은 이거는 군사지정학적 구도에 대한 군사지정학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을 했어요. 잘. 한 30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먹혀들어요. 이제는 time to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예, 전체주의 악마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